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상변화 과정에 대한 상태량 선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는 상태량 선도들은 그 순수 물질에 대한 상태량 그 변화에 대한 상태량 선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순수 물질의 TV 선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선도는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그 물의 그 상변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선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TV 선도라는 것은 T는 온도를 의미하고 V는 그 단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체적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따라서 이러한 온도와 비체적 간의 관계를 나타낸 선도를 TV 선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변화 과정에 있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그 비체적의 값은 증가를 하게 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그 플러스 기울기를 갖는 이러한 그 직선으로 우리가 선도를 작성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상변화 과정에 있어서 먼저 압축 액체에서 온도를 점점 높이다 보면 그 물은, 만약 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물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물이 끓게 되고, 그때의 그 물의 상태를 우리가 포화 액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 상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점에서부터 물이 끓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온도를 그 높이지 않아도 점점 그 최적이 증가를 해서 이러한 그 직선의 구간이, 직선이 아니고 이러한 온도에 대한 기울기가 0이 나오는 것은 어떤 물질의 잡열 때문이라고 그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따라서 그 잡열만큼의 열량이 모두 공급이 되면 다시 물질은 보아증기라고 하는 이 점에서부터 점점 증기로 상변화를 하면서 최적이 급격하게 커지게 됨을 이러한 우리가 선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이러한 선도는 각각의 어떤 일정한 압력, 즉 등압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한 선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등압선을 따라서 이러한 식의 그래프가 작성이 되게 되고, 각각의 어떤 온도가 아니라 압력별로 쭉 연속해서 우리가 선도를 작성을 해보면 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식의, 즉 이때 이 포화액이 되는 이 점을 모두 이어서 여기 보시는 포화액선이 작성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포화 증기점을 모두 연결을 시켜서 이러한 식의 그 포화 증기선이 작성이 되게 되고, 또한 결국 이 포화액선과 포화 증기선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점은 결국 이러한 그 기울기가 0인 구간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액체의 포화 액체가 되는 점과 포화 증기가 되는 점이 일치를 하는 점이 되겠고, 그러한 점을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 즉 임계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계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변화를 하지 않는 선도로 작성이 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상변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상기체로 간주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이 아래 선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결국 이쪽 그 포화액과 포화증기가 혼합되어진 구간은 결국 상이 변화를 하고 있는 구간이 되게 되고, 상이 변화하지 않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러한 상변화가 없는 부분이 되게 되겠고, 따라서 이제 크리티컬 압력보다 이제 커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상변화를 하지 않는 선도가 작성이 되게 되고, 이제 임계점 이하에서만 이제 이러한 상변화 곡선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낸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임계 온도와 뭐 임계 최적 그리고 임계 압력은 이제 물질마다 다른 값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연력학 교재 뒤에 이제 부록에 보시면 이제 상태량 표에 이제 각각의 물질별로 이러한 임계 온도와 이제 임계 압력 등이 이제 테이블로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테이블을 찾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온도와 압력 등을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오른쪽에 이 TV 선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포화 액선의 이쪽 부분은 이제 compressed liquid region이라고 해서 이제 압축 액체 구간이 되게 되겠고, 이제 이러한 포화 액선과 포화 증기선을 우리가 증기돔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증기돔 안에 이쪽 부분의 영역은 이제 포화 액체와 포화 증기가 이제 혼합된 영역이 되게 되겠고, 또한 이제 포화 증기선의 오른쪽에 이제 물질의 상은 이제 슈퍼 히티드 베이퍼 리전이라고 해서 이제 과열 증기 구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등압선을 따라서 우리가 등압선별로 이제 포화 액체가 이제 시작되는 이러한 점을 우리가 비등점이라고 하게 되는데, 즉 이제 결국 물질의 비등점이라는 것은 이제 각각의 압력별로 이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선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수 물질의 PV 선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V 선도는 우리가 등온 과정에 있어서, 즉 이제 온도는 일정하게 하면서 우리가 압력을 이제 변화를 시킴에 의해서 이제 작성이 되어지는 선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TV 선도와 이제 선도의 개형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등압선이 작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PV 선도에서는 이러한 등온선이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TV 선도에서는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가고 이쪽 부분이 이쪽으로 와서, 즉 이제 기울기의 방향이 이제 다르게 표시가 되었었는데, 즉 이제 이러한 등온선에 있어서 압력이, 즉 이제 온도가 일정할 때는 이제 압력이 점점 낮아질수록 비체적은 이제 커지게 됨을 알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고, 또한 이제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어떤 포화 액체가 되는 이제 비등점의 온도도 이제 같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나타낸 선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앞서와 동일하게 이쪽 부분이 이제 포화 증기선이 되겠고, 이제 이쪽은 포화 액선, 이쪽은 포화 증기선이 되겠고, 이제 두 개의 라인은 이제 이러한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의 선도들은 이제 지금 이 왼쪽의 것은 우리가 액체와 기체에 대해서만 이러한 선도를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고체까지 포함을 하면
다음과 같은 PV 선도가 작성이 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고체를 포함을 시키면 이제 하나의 이러한 선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래에 보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물질이 얼게 되면 이제 최적은 작아지게 되게 되는데, 이제 물과 같이 이제 얼음이 되게 되면 이제 최적의 부피가 이제 늘어나는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선도로 이제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우리가 고체를 포함을 하면 결국 고체에서 이제 고체와 또 액체가 혼합된 영역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 영역을 지나면 다시 이제 액체가 되었다가,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선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고체를 포함했을 때는 이제 다음에 이 점에서는 우리가 액체와 기체와 고체가 이제 공존을 하는 점이 있는데, 즉 이제 액체와 고체와 기체가 이제 같이 있어도 이제 평형을 이루는 이제 상태가 되는 이 점을 우리가 트리플 포인트라고 하게 되고,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이제 이쪽 라인을 이제 트리플 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선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이제 아주 낮은 압력에서는 이제 어떤 액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기체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고상에서 기상으로 바로 변하는 것을 이제 승화라고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승화라고 하는 그 서브리메이션은 이제 압력이 아주 낮을 때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선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순수 물질의 PT 선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T 선도는 페이즈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하게 되고, 즉 우리가 이제 어떤 상 변화를 이제 한 번에 알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선도가 이제 PT 선도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이때도 지금 점선으로 된 것은 이제 물과 같이 이제 물체가 얼게 되면 이제 부피가 늘어나는 물질에 대한 그 이제 선도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고, 이제 이쪽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상이 되게 되면 이제 부피는 이제 줄어들게 되므로 이제 그러한 물질의 선도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PT 선도에서는 이제 이쪽 부분이 솔리드, 그리고 만일에 이제 지금 이제 물과 같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물질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 두 개의 라인 사이에 오는 영역의 물질의 상은 이제 액상, 그리고 이쪽 부분이 기상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 곡선을 우리가 이제 서브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승화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점은 이제 트리플 포인트,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멜팅 곡선, 즉 이제 융해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쪽은 이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이제 베이포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증기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이러한 증기 곡선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가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액상에서 기상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고체를 이제 녹일 때는 이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계속 온도가 이제 높아지게 됨을 알 수 있고, 이제 한계가 되는 포인트는 이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수 물질의
그 PVT 서페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태량이 세 개를 모두 이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선도가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서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3차원의 형상으로 어떤 이제 물질의 그 상을 알 수 있는 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입체적으로 보면 이제 바로 어떤 정보들을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양상을 볼 때만 이제 활용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만일에 이쪽 방향으로 이제 그 투영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PV 선도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위쪽에서 우리가 그 바라보면 이제 TV 선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 2차원으로 보이던 것을 이제 세 개를 조합을 해서 이제 3차원의 형상으로 이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제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3차원의 이러한 그래프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고체로 변할 때 이제 부피가 그 줄어드는 그 물질에 대한 PVT 서페이스가 되겠고, 이제 이쪽은 이제 물과 같은 이제 그 고체로 되었을 때 이제 부피가 팽창하는 물질에 대한 그 PVT 서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서페이스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임계점을 지나서 이제 온도가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가스 영역이 됨을 그 알 수 있는 그 영역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스라고 간주를 하는 물질들은 이제 이러한 임계점 그 이상의 이제 온도에서의 이제 물질을 그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